안녕하세요. 소스트리 활용 초보편 강의를 맡게 된 정진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소스트리를 이용한 GUI 환경에서의 Git 활용법입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Git의 기본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소스트리를 활용하여 GUI 환경에서의 Git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Git 커맨드에 관한 기본 개념과 Git의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식 설치된 컴퓨터가 필요하고 원격 저장소로서 GitHub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GitHub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스트리란 커맨드를 이용하지 않고 GUI 환경에서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자 중에 초보자들이 Git 커맨드를 어려워하는데 Git 커맨드를 이용하지 않고도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Git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스트리 다운로드를 진행하여야 되는데요. 보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OS에 맞게 다운로드를 한 후 실행을 해주신 뒤 절차에 따라 기본적인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윈도우 버전과 맥 OS 버전 두 가지 다 제공하는데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겠습니다. 다운이 다 되시면 실행을 해주십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맞추고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컬 저장소를 보여주는 화면과 원격 저장소를 보여주는 화면, 그리고 클론, 애드, 크리에이트 이 세 가지 버튼이 존재합니다. 먼저 로컬 저장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로컬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탐색을 눌러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싶은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저는 이곳에 지정하고 폴더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 폴더의 이름을 임의로 지정해 줍니다. 다음같이 지정해 주시고 여기 계정의 저장소 생성하기라는 란이 있는데 이는 GitHub이나 GitLab 같은 원격 저장소에 연동되어 있는 계정의 저장소를 생성해 주는 것으로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앞에서 지정한 경로에 와보면 테스트 kit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고 방금 작업을 통해 생긴 폴더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곳을 로컬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제를 이용하기 위해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소스트리에 변경사항이 생기는데요. test.txt라는 파일이 스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파일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상관없고요. 이거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테스트에 추가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드 스테이지에 올리기, 선택 내용 스테이지에 올리기가 있는데요. 모드 스테이지에 올리기는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를 있을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버튼이고 현재는 선택 내용 스테이지 올리기를 이용해서 올리겠습니다. 이 올리는 작업이 Git에서 add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커밋하기 전 단계인 add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커밋 버튼을 이용해서 커밋을 하면, 그리고 아래에 커밋의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커밋을 눌러주면 이렇게 커밋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치의 마스터 브랜치에 가보면 다음의 내용이 커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이 부분은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에 보시면 스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은 파일에 다시 test.txt 파일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스테이지에 올린 후 커밋 하겠습니다. 커밋 내용을 입력하고 커밋을 한 뒤 브랜치에 보시면 내용 추가 위에 수정 및 삭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로컬 저장소에 커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 프로그래밍이라는 코드 파일을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스트리에 보시면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이라는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작업 공간에서 선택 내용 스테이지 올리기나 모드 스테이지 올리기를 통해 add를 하고, 상당히 긴 코드죠. 코드를 커밋해 줍니다. 다시 가시면 프로그래밍 파일 추가라는 항목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버튼은 기존에 있던 파일이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이고, 얘나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라는 아이콘으로 새로운 파일이 추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통해 그동안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저장소의 커밋을 통한 버전 관리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저장소를 통한 버전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원격 저장소는 GitHub이나 GitLab 등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GitHub을 이용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리포지토리 목록입니다. 이 리포지토리를 그대로 원격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고, New 리포지토리 버튼을 눌러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임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설정할 수 있는데, 퍼블릭을 통해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readme라는 체크 칸이 있는데, 이는 리드미 파일을 통해 이 리포지토리가 어떤 리포지토리인지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지금은 체크하지 않고 바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리파지토리가 생성되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이 커맨드 코드들은 버튼 GUI를 사용하지 않고 gitbash에서 커맨드를 입력하여 원격 저장소를 생성하고 연동하는 데 쓰이는 코드로서 현재 GUI 환경에서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저장소를 만들었으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로컬 저장소와 연동을 해야 되는데요.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HTTPS나 SSH에 나와 있는 이 URL을 복사하면서 시작합니다. 복사를 한 후 소스트리 돌아와서 위쪽에 보시면 저장소 혹은 영어 버전에서는 리파지토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add remote 리파지토리나 원격 저장소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를 누른 후 URL 경로에 복사한 URL을 붙여넣고 디폴트 원격을 눌러주면 기본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원격 저장소 경로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옆에 원격 아래 오리진으로 해서 새롭게 원격 저장소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에 연동은 했지만 아직 원격 저장소의 내용이나 로컬 저장소의 내용이 서로 동기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컬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로 푸시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원격 저장소의 파일 내용이나 버전 관리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는 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로컬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리파지토리의 텍스트 파일이 현재 원격 저장소와 같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로컬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풀을 해보겠습니다. 소스트리에 가서 이 테스트 깃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탭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고 아까 같은 방식으로 리파지토리의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역시 임의로 지정해 줍니다. 생성을 누르고 그러면 익스플로러에서 열기를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폴더가 테스트 git2라는 폴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폴더는 비어있죠. 그리고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 추가한 후 원격 저장소의 경로를 적어준 뒤 아까는 디폴트 원격을 통해 오리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테스트 kit에서 쓰는 오리진이라는 이름과 겹치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지정하겠습니다. new, 네, new라고 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원격 저장소가 새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후 일반적으로 풀과 패치 중에 패치 새롭게 원격 저장소를 등록했을 때는 패치를 진행하는데요. 풀은 패치에다가 여러 브랜치가 있을 때 병합까지 같이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패치 먼저 하겠습니다. 패치를 누르면 모든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오기, 리모티에서 제거된 브랜치 정리하기, 모든 태그 가져오기 세 가지 체크란이 나오는데요. 모든 태그 가져오기 같은 경우에 현재 태그라는 개념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고요. 브랜치 역시 마스터 브랜치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치에 관련된 이 체크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오기만 체크한 뒤 확인을 눌러줍니다. 패치가 되고 이제 풀을 받아줍니다. 풀을 눌러주면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오기와 가져오기 위한 원격 브랜치를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요. 가져오기 위한 원격 브랜치는 현재 마스터 브랜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를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 브랜치 중에서 원하는 브랜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브랜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오기 역시 현재는 브랜치가 하나밖에 없지만 원하는 브랜치가 따로 있는 경우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풀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테스트 킷 로컬 저장소와 테스트 킷2 로컬 저장소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킷 로컬 저장소의 파일 변경 내용이 원격 저장소를 통해 어떻게 다시 테스트 킷 1 맨 처음 설정한 원격 저장소로 변경 사항이 넘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스트 파일을 수정해 주시고 히스토리에서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 에서 커밋 마지막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커밋을 해줘야 하는데, 스테이지에 올리지 않았군요. 아직 올린 후 커밋을 해주면 마지막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얘를 푸시 마스터 푸시 하면서 푸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커밋 5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변경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테스트 킷 로컬 저장소에서 풀 받아볼 텐데요. 풀을 눌러주시면 확인.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컬 저장소 2에서 변경을 통해 원격 저장소에 올리고 그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다시 풀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한 대이기 때문에 로컬 저장소 2개로 보여드렸는데요. 일반적인 협업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컴퓨터에서 원격 저장소 하나를 가지고 서로의 코드나 파일을 공유하는데, 그 과정을 임의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에 가시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